이번에는 20년도 1회회 통합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거 조금 풀어봤으니까 속도를 내서 보통 1, 2회 정도면 2개 정도 1회, 2회째 정도로 그냥 한 번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엽과 음엽에 대한 비교. 그럼 양엽이 기본적으로, 그죠? 양엽의 특징이 있죠. 두께가 어떻게 돼요? 양엽은 두꺼워요, 그죠? 음엽은 얇아요. 그죠? 근데 광포점이 어떠냐? 그런 거 찾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책상 소식이, 그죠? 책상 소식이 엉성하냐, 조밀하냐, 함량이 많으냐, 광포점. 이거는 양엽, 음엽 금방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면적 개발. 천연은 하종갱신. 인위적으로 하종을 갱신하는 게 아니고 천연적으로 하종갱신이 되게,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개발했냐, 택보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 간벌했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층 식생에서 중요한 게 하층 식생이 토양도 보호하고 살림이 잘 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예, 토양층도 보호해 주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수 작업. 수경재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벌기가 짧았을 때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죠? 2단계 같은 경우는 층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여기서 이 정도 큰 나무가 있고 여기 이 정도 큰 나무 층이 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걸 벌목하면은 수익이 되고 그때쯤에 얘는 이만큼 커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벌목 안 되는 얘들은 다시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고 교차로 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림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면 실제상으로 돈 안 돼요. 살림에서 그 한 사람들 물어보면요, 임야에 있는 나무를 산림조합에서 전부 베고 수종갱신해서 심어주잖아요. 받는 돈 작아요. 토지주가 받는 금액이 작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느니 그 돈이라도 받는다 하고서 하는데, 실제상으로 내가 임업을 경영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면 그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엄청 커져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이 그만한 산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에 SK 임업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거기 대표하시는 분이 우리 선배님이라 좀 잘 알았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산을 사요. 네. 그리고 거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수익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는 공익적인 차원까지 생각을 해서 하거든요. 부수적인까지 반대편, 그 탄소 관련 탄소 거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해요. 어마어마하게 해서 해요. 근데 그 관리하고 뭐하고 장비에 뭐에 수익은 없어요. 크게 내기 힘들어요. 일반인은 더 하죠, 소규모에서. 간벌에 대해서, 간벌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간벌하게 되면 의미를 알잖아요. 탁탁탁 있는데 간벌 착착착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왜 하느냐, 그런 것까지, 그죠? 시기는 이건 지금 여름에 하냐 겨울에 하냐 이거 지금 모르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택보를 했을 때 양수가 좋냐 아니면 음수가 좋냐, 어느 게 택보를 좋냐, 그죠? 그런 거라든가 병충해 저항력이라든가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쭉 보면은 이게 답일 확률이 높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탁 찍을 수도 있고요. 온나무, 피나무, 콩과 수목, 종자, 발화 촉진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는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거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온나무랑 피나무, 온나무를 굵게 키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 온나무 제가 지금까지 제일 굵게 본 게 한 직경 한 20cm? 그 정도요. 그거는 잘라가지고 오딱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엄청 오랫동안 가지 하나만 있었대요. 피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 수종에 들어가요. 바둑판을 만들고 결이 안 보이고 아주 매끈하면서 하얀 굉장히 좋은 면을, 그러니까 정갈한 면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심고, 그 다음에 피나물 많이 보시려면 어디 가서 보냐면 사찰 절에 들어가면은 일주문제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대웅전이나 대웅보전 가기 전에 절의 입구에 들어가면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보리수라고 써졌어요. 인도 보리수나무 우리나라에서 안 자라니까 이 사찰에서 이걸 피나무를 심었어요. 열매 달리거든요. 이 피나무는 수목이 약간 무른 편이고 단단하지가 않아요. 나이테 같은 게 표시가 안 나요. 굉장히 고급 그 가구 만들 때 쓰거든요. 이런 경우는 괜찮죠. 그죠? 처리하는 방식이 이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전부 했던 건데 한번 공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류, 그 무기양류가 요구도가 낮은 나무가 있고 많이 원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죠? 나무의 성장 속도와도 관계되고, 그 다음에 선구식물, 그죠? 선구식물에 들어가는 애들 있죠. 얘들은 낮아도 돼요. 대부분 콩과식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중에서 척박지에 사는 애들 있죠. 척박지요. 척박지에 사는 애들은 대부분 능선. 계곡에 사는 애들은 양분 요구도가 높아요. 수분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많아야 되는 개들은 계곡 쪽이나 음지 쪽에 좀 주로 많이 살고, 양지에 산다든가 척박지, 능선, 그리고 대부분의 양수라든가 아주 극양수에 들어간 애들, 얘들 같은 건 요구도가 낮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해손 같은 경우 바닷가에 사는데 무슨 양분이 어디 있어요? 염분 짜기만 하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방공사 조림 사업할 때 먼저 심는 나무. 우리나라 사방공사 조림 사업한 거 있죠? 이게 조림 사업한 게 지금 국제 유네스코 쪽에 들어가가지고 문화유산인가? 그거 지금 아마 신청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요. 유일해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우리나라 산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전부 산에 가서 나오면 배 떼고 없었어요. 그냥 벌거숭이였었는데 지금 산에 가봐요. 엄청나죠. 그죠? 이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생묘, 씨앗을 뿌려가지고 묘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았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체 1g당 몇 잎이 들어가고 열매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파종을 했더니 그 중에 싹이 몇 개가 올라가고 발화된 것 중에서 나중에 생존한 거는 몇 프로더라. 뭐 30%밖에 안 되더라. 4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00개의 씨앗을 가지고 왔으면 그 중에 쓸만한 거는 한 95개밖에 안 되더라. 이거 쭉쭉쭉 하는 거죠.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고. 발화묘가 생장률, 생장하는 거랑 큰 힘이 없잖아요. 그죠? 생존, 몇 개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거는 그냥, 그죠?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죠? 왜냐면 그냥 헥타르니까, 그죠? 헥타르 만평방미터, 묘간거리 5m니까 5, 5, 25 뭐 이렇게 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종자 발화기에서 휴면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휴면이 무슨 휴면이냐, 그죠? 2차 휴면, 1차 휴면 이런 거랑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화 발달 억제, 그다음 정화 우세를 유지시켜주는 거, 그죠? 옥신이랑 지배달력 관해서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생가지치기 이거 또 나왔네 얘기죠. 썩을 게. 왜냐하면 상처를 잘 못 아무는 애들. 조림믹이 심어진 줄에 따라서, 그죠? 줄로 다 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떡류 식물의 특징. 쌍떡잎이냐, 외떡잎이냐, 그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20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 질소인산 칼륨 기본 3요소죠. 무기양료가 잎까지 이동되는 주요 통로가 무엇이냐? 수목은 이건 또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가장 중심을 수라고 그래요. 수. 그리고 색상이 진한 곳. 얘는 뭐예요? 심재.
그리고 나머지 약간 색상이 연한 부분. 얘는 변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숲이잖아요. 그죠? 숲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형성층. 뭐 1차 사부, 2차 사부 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내숲이, 외숲이 복잡하게 나눠지는데 이 형성층 부분. 여기가 나무 여러분 나무 껍질 벗겨봐서 알죠? 봄에 버드나무 벗기면 밑에 물 많잖아요. 그래서 피리 만들잖아요. 버들피리. 그런 식으로요. 여기가 가장 물이 많아요. 여기가요. 영양분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무는 나이테로 봤을 때 보통 많이 쓰면은 4개 정도요. 4년 차까지 나이테를 활용해서 도관을 이용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도관이요. 그죠? 4년 정도 까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영양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수냐, 사부냐, 목부냐, 수지관이냐. 그죠? 그래서 물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목부의 물관이요. 그러면은 물관과 헌물관이 있어요. 헌물관. 물관, 헌물관. 물관은 도관이라고 그러고 얘는 가도관이라고 그래요. 가도관. 물관, 도관이 있는 애는 누구예요? 낙엽수예요? 침엽수예요? 그죠? 얘는 낙엽수요. 낙엽수를 대표하는 나무 뭐가 있어요? 뭐 느티나무, 은행나무는 물관이 없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침엽수로 들어가요. 낙엽수를 대표하는 게 우리가 참나무류가 가장 많죠. 온 산에 가면 그죠? 이 참나무류는 책상을 만드는 거, 탁자를 만드는 것처럼 딱 켜잖아요. 켜고 나면 면이 거칠어요. 곱게 가공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도관 때문에요. 나무 자체가 거칠어져요. 그런데 소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이테는 보일지언정 닫으면 매끄러워져요. 피나무는 화렵인데 가공하면은 아주 고와요. 하얗고. 피나무 같은 경우는 주로 바둑판 만들어 놓으면 엄청 비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피나무 비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것도 막 조각 잘하는 애한테 조각해서 만들으라고 해갖고 군대 옛날 군대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포 분열은 부피를 팽창시켜야 되니까 이쪽에도 분열돼야 되겠죠. 앞쪽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분열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안팎으로 분열되고 좌우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상하로 분열돼야 되겠죠. 방사선으로도 커져야 되니까 그죠? 좌우로도 분열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6방향으로 계속 분열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부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게 나무라는 거죠. 대나무처럼 한번 쫙 크고 멈춰서 몇 년 동안 버티고 10년 버티고 걔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초, 벽과 속이 비어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나무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산림이나 묘포장의 토양산도, 토양산도의 폐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산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산은요? 약산성으로 들어가요. 아주 약산성이요. 물론 충북, 제천, 단양, 울진, 삼척 그쪽 같은 데 가면 뭐예요? 산이 무슨 도래요? 석회암이잖아요. 석회암. 거기는 다르죠. 그죠? 나머지 현무암 계열에서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산 같은 경우는 약산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리산에 가면 마천석이라고 있어요. 얘는 화강암 계열인데 그쪽 지역 특징이에요. 돌하면은 뭐 온양석, 뭐 단양석, 괴산석, 그 다음에 뭐 포천석의 지역 명칭으로 많이 되거든요. 근데 마천석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 쳐보시면요. 얘는 검은 계열에 들어가는 흑색 계열의 화강암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건 또요. 아주 이거 뭐 외국으로 수출까지 해요. 전도래요. 폐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토양산도 얘기죠. 어느 애가
누가 잘 사느냐, 그죠? 이거요. 폐하 6조 7.4 통해서 미생물 활동이 왕성하고, 그죠? 양육이 높으면 부식 형식이 쉽게 진전된다. 그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그죠? 그때 폐하에 따라서 달라져요. 너무 산성이나 너무 알칼리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식들이 잘 안 되죠. 산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휴양 및 경관 자원. 이거 산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산림. 않는 것은. 이걸 밑에 볼게요. 산림은 나무가 모여 서 있는 곳. 전통적 개념에서 크고 작은 나무와 초분류가 공존하고 토양 생태계를 포함한 생태적 공간. 더 넓은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휴양 경관 자원은 산림 자원에 속한다. 이게 여기 잘 보세요. 요 생태, 공간 다 들어가요. 예전엔 산림 하면 숲을림자 썼잖아요. 그죠? 그때 삼림, 나무 목자 3개 써서 삼림, 숲을림자 써서 나무 목자 2개 써가지고, 그죠? 림자 2개에다가 삼림 이런 거 썼는데 지금은 생태계 자연환경이 우선시로 들어가요. 그게 포함돼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꼭 교관목, 그죠? 교관목뿐만 아니라 초분류, 뭐 양치식물이든, 그죠? 관중이라든가 양치류 많잖아요. 약간 습한 곳에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숲이 우거져서 양치류들이 엄청 많이 잘 크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그런데 얘는 뭐예요? 휴양, 경관 자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경관이라는 게 꼭 숲을 이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아주 멋있게 보였어요. 그 경관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강만 아주 멋있게 보였어요. 전혀 다른 경관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숲, 경관에도 설정, 도로도 거기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시적으로 나지가 된, 일시적으로, 그죠? 나중에, 근데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산림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얘는 다시 돌아갈 거고, 바다가 보인다.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다. 바다가 참, 바다 풍경이 좋다. 우와, 그거 산림이네? 그죠? 산에 갔는데, 여기만큼 나무가 없네? 근데 장비가 단서 엉망진창이 됐네? 여기는 나대지다. 잡종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죠? 다시 산림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이 생각하세요. 크게 잘 보시고요. 산림통의 질소, 그죠? 호기성 세균, 질산대지 등을 했어요. 이 질소는 산림 토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산소, 호균성이냐 아니면 그죠? 균은요, 호기성, 혐기성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공기를 접하는 걸 좋아하고 공기가 없어도 끄떡없는 애들이 있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꼭 이 균들이 공기가 있어야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성에 잘 사는 애, 그 다음에 알칼리성에도 버틸 수 있는 애. 이게 다른 뜻이요.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종자 발암 시험 일정 기간 내 발화 종자 수를 시험에 사용한 전체 종자 수의 100분의 1로 나눴다는 뭐예요? 무슨 여기서요? 이거 100분율이 들어갔다는 뭐예요? 퍼센트잖아요. 그죠? 율이잖아요. 효율, 순장률, 발화율. 얘는 율이 아니네. 그죠? 모르면 이렇게만 풀어도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나머지는 효율은, 그죠? 실제 쓸 수 있는 종자량이 얼마냐. 발화세는 여기다 이만큼 파종을 했는데 막 올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짜별로 체크하잖아요. 그죠? 첫째 날에는 뭐예요? 숫자를 쓸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3개 싹이 났더라. 넷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뭐 30개 싹이 났다. 100개를 심었다고 치자고요. 호두 100개 심고 밤을 100개 심었어요. 도토리 100개 심고. 그래서 그 다음에 4일째는
60개가 났다. 그럼 100개 넘어갔네. 그죠? 그럼 50개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가 세력이 가장 좋구나. 그리고 3일과 4일만 되면은 이미 몇 프로예요? 80%가 발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푸는 방식은 유를 보시고. 다음 삽목작업에 대한 설명. 기본적으로 삽목은 뿌리를 잘 내리는 애들, 밝은 촉진제를 한다든가요. 이렇게 어긋나게 됐을 경우 여기다 밝은 촉진제를 발라서 꽂아놓는다고요. 근데 눈을 한 2개 정도 남겨놓고 이때 끝눈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게 좋으냐. 이 끝눈이요. 왜냐하면 눈은 햇빛을 보고 클 거잖아요. 정화우세, 옥신이랑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정화우세, 옥신과 지내는 얘들이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주광성을 갖게 한다고요. 그렇게 햇빛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쪽을 향하는 게 좋다. 그런 거예요. 습하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요. 습한 건 좋아요. 건조하면 안 돼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삽목을 하게 되면은 꽂아놓고, 그리고 또 비닐을 씌워요. 온도는 20도 정도.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습도는 80% 이상, 85%, 80% 이상요. 이렇게 해놓고 낮에 뜨거우면 옆에만 걷는 거예요. 여기만요. 통기시켜주고. 바닥은 배수가 잘 되고요. 배수가. 그다음에 유기물, 거름 성분이 없으면 좋고 많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여기서 물기가 많이 올라오면 안 좋은 거예요. 배수성이 좋은 토양 만들고 그죠? 충분히 양토기에서 양묘가 충분히 있는 예는 아니에요. 그죠? 아까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없어야 돼요. 그죠? 삽수가 건조하니까 습하면 작업을 하지, 얘는 상면이 습하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 여기는 적정 이게 돼야 돼요. 너무 습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생겨요. 곰팡이. 그래서 적정 습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변은 건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비닐을 씌워서 만든다.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또 다음 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